안녕하세요. 이 밤새 TV입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10회차 모의고사 해설인데요. 10회차는 복습 차원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속도를 좀 더 내서 답을 신속하게 체크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지게차의 구조 중 최소 회전 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정답은 4번. 마스트의 높이죠. 마스트의 높이는 최소 회전 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니고요. 회전 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1번 포크의 길이, 2번 차체의 길이, 그리고 3번 후륜 조향 방식이죠. 후륜 조향은 좁은 공간에서도 회전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회전 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2번 지게차의 일상 점검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정답은 3번 토크 컨버터의 오일 점검입니다. 토크 컨버터 오일 점검은 일상 점검 사항은 아니고요. 1번 타이어 손상 및 공기압 점검, 2번 브레이크액 수준 점검, 4번 엔진 오일 양 점검, 일상 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번 지게차에 화물을 적재하고 이동할 때 포크의 높이는 어느 정도가 가장 적합한가? 정답은 2번입니다. 포크에 화물을 적재하고 주행할 때 지면에서 20에서 30cm가 제일 적당한 높이가 되겠습니다. 4번 작업장의 출입구가 낮게 제한되어 있는 장소에 출입하면서 천정이 높은 곳에서 높은 적재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작업 장치로 적절한 것은? 정답은 2번이죠. 트리플 스테이지 마스트입니다. 트리플 스테이지 마스트는 마스트가 3단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높은 위치까지 화물 적재가 가능하고요. 출입구가 낮게 제한되어 있는 장소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5번 지게차의 포크의 상승 속도가 느린 원인이 아닌 것은? 정답은 4번이죠. 엔진의 배기 상태 불량은 포크의 상승 속도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엔진 과열이나 출력 저하의 원인입니다. 포크의 상승 속도가 느려지는 원인은 주로 유압장치의 문제고요. 1번 작동유 부족, 2번 피스톤 패깅의 손상, 3번 조작 밸브의 손상 및 마모, 주로 유압장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6번 지게차 작업 및 운행 시 주의사항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이죠. 지게차의 중량 제한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일부 무시할 수 있다라고 있는데요. 지게차는 반드시 중량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1번 내리막길에서는 급회전을 금지한다. 주의사항으로 맞고요. 주행 중에는 노면 상태에 주의하고 노면이 고르지 않은 곳에서는 서행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3번 리프트 레버 사용 시 눈의 초점은 마스트를 주시한다. 이것도 유의사항으로 적절한 내용입니다. 7번 지게차를 주차하고자 할 때 포크는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인가? 정답은 4번입니다. 평지에 주차하고 포크는 지면에 접하도록 내려놓는다. 이게 정답이고요. 1번 평지에 주차하고 포크는 녹이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에서 10cm 정도 들어올린다. 이거는 틀린 내용이고요. 2번 평지에 주차하면 포크 위치는 상관없다. 이것도 틀린 내용이죠. 3번 경사지에 주차할 경우 마스트 정경각을 최대로 하여 포크가 지면에 접하도록 내려놓는다. 그럴듯한 내용인데 지게차는 경사지에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8번 지게차 한 대가 운행을 할 때 확보해야 할 통로의 폭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지게차 한 대의 최대 폭의 60cm 이상의 여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게차 한 대가 운행할 때는 지게차 최대 폭의 60cm 이상의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지게차가 두 대가 운행할 때는 최대 폭의 90cm 이상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9번 지게차 작업 후 탱크의 연료를 가득 채워주는 이유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연료의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연료를 가득 채워주는 이유로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고요. 연료를 가득 채우는 이유는 탱크 속의 연료 증발로 발생된 공기 중의 수분이 응축돼서 물이 생기거나 기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1번 다음날 작업을 위해서. 이것도 이유가 될 수가 있고요. 2번 연료 탱크에 수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4번 연료의 기포 방지를 위해서.
1번과 2번, 4번은 적절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10번, 기관에서 피스톤이 고착되는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압축 압력이 과다할 때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원인으로 보기가 어렵고요. 2번과 3번, 4번을 보면 냉각수 양이 부족하거나 엔진 오일이 부족해갖고 기관이 과열됐을 때, 이때가 피스톤이 고착되는 원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엔진 오일의 윤활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3번 연소작용이죠. 연소작용은 엔진 오일의 윤활 기능이 아니고요. 1번의 밀봉작용, 2번의 세정작용, 4번의 냉각작용은 모두 엔진 오일의 윤활 기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엔진에 사용하는 윤활유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점도지수가 낮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점도지수가 높아야 하고요. 1번 항유화성일 것, 2번 유동점이 낮을 것, 3번 인하점이 높을 것. 1번과 2번, 3번은 모두 윤활유의 구비 조건에 부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실린더 벽이 마모되었을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알맞은 것은? 정답은 2번이죠. 실린더의 벽이 마모되면 2번 오일의 소모량이 증가한다. 이게 발생하는 현상으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 기관의 회전수가 증가한다. 이거는 큰 관련은 있지 않고요. 3번 폭발 압력이 증가한다. 폭발 압력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게 되고요. 4번 열 효율이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요. 증가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14번 다음 중 엔진 과열의 주요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정답은 3번이죠. 엔진 오일량 과다라고 했는데요. 엔진 오일량 과다는 엔진 과열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요. 1번 냉각팬의 통풍 불량, 2번 라디에이터 코어의 막힘, 3번 냉각장치 내부의 물때 과다. 냉각장치의 내부에 물때가 과다하면 냉각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과열 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번과 2번, 4번은 모두 엔진 과열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15번 아래의 보기에서 머플러, 소음기와 관련된 설명이 모두 올바르게 조합된 것은? 기억, 카본이 많이 끼면 엔진이 과열된다. 니은, 카본이 쌓이면 엔진 출력이 저하된다. 디귿, 머플러가 손상되면 배기 소음이 커진다. 리을, 배기가스의 압력을 높여 열 효율을 증대시킨다. 정답은 3번,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이 올바른 설명이고요. 리을에서 배기가스의 압력을 높여 열 효율을 증대시킨다고 했는데요. 머플러는 배기가스의 압력을 낮춰서 소음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을이 틀린 내용이고 기역과 니은, 디귿은 모두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중 디젤 기관 연료에 공기가 흡입될 경우 나타나는 현상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은 1번이죠. 기관 회전이 불량해진다입니다. 연료에 공기가 혼입되면 연소실 안에 공급이 되어서 정상적인 폭발이 불가능하게 되고요. 기관 회전이 불량해집니다. 2번과 3번, 4번 분사 압력이 높아진다. 엔진 출력이 증대된다. 시동이 잘 된다. 이거는 모두 공기가 흡입될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17번 디젤 연료의 연소 과정 중 착화 지연 시간이 길어지면서 착화가 일어날 때까지 분사된 연료가 일시에 착화되면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현상을 뜻하는 것은? 정답은 3번 노크죠. 노크 또는 노킹 현상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4번의 공동 현상은 유압 장치 내에서 높은 압력으로 인해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18번 다음 중 디젤 기관에서 타이머의 역할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타이머의 역할, 디젤 기관에서 타이머의 역할은 연료의 분사 시기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19번 다음 중 기온이 20도씨일 때 전해액의 비중이 1.280이면 어떤 상태인가? 정답은 1번 완전 충전 상태입니다. 전해액의 비중과 온도는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온도가 높아지면 비중이 낮아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전해액의 비중은 높아집니다. 측정을 할 때는 표준 온도 20도씨에서 환산을 해야 되고요. 전해액의 비중이 20도씨일 때
1.260에서 1.280 사이이면 완전 충전 상태이고요. 그리고 1.110 이하로 떨어지면 완전 방전 상태가 되겠습니다. 20번 여름철에 고속으로 장기간 주행 시 타이어가 발열로 인해서 주름이 잡히는 현상은 무엇인가? 정답은 2번 스탠딩 웨이브 현상입니다.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타이어 측면에 물결 모양의 주름이 생겨서 변형이 생기는 현상이고요. 여름철에 날이 뜨거울 때 고속으로 장기간 주행할 때 타이어가 뜨거워지면서 주름이 잡히는 현상을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라고 합니다. 4번의 트램핑 현상은 불규칙하고 울퉁불퉁한 노면을 주행할 때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서 차체가 흔들리는 현상을 트램핑 현상이라고 합니다. 21번 건설 기계에서 사용하는 납산 축전지의 용량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거는 그냥 외우시고요. 1번 극판의 수, 극판의 크기, 셀의 크기, 전액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그냥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22번 대부분의 건설 기계에서 직권식 전동기를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1번 초기 시동 회전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직권식 전동기는 시동 회전력이 크고 고속 회전이 가능해서 대부분의 건설기계에서 사용을 하고요. 초기 시동 회전력이 크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합니다. 23번 다음 중 AC 발전기의 출력은 무엇을 변화시켜 조정하는가? 정답은 1번 로터 전류죠. 교류 발전기에서 로터에 흐르는 전류를 여자 전류라고 하고요. 로터가 회전하면 스테이터에서 삼상 교류가 유도가 되고 다이오드를 통해서 직류로 정류되어서 전기장치에 공급되는 구조입니다. AC 발전기는 교류 발전기고요. 발전기의 출력은 로터의 전류를 변화시켜 조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동절기에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디젤 엔진에 흡입된 공기 온도를 상승시켜 시동을 원활하게 하는 장치는? 정답은 1번 예열장치죠. 좀 쉬운 문제인데요. 예열장치는 디젤 엔진에만 설치되어서 겨울에 시동을 보조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25번 실드빔 전조등을 사용하는 지게차에서 전조등의 밝기가 약해져 야간 운전이 어려울 때 조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1번 전조등 전체를 교환한다입니다. 앞전에 다뤘던 문제인데요. 실드빔 형식의 전조등은 일체형 구조라서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하면 전조등 전체를 교환해야 되고요. 세미 실드빔 형식의 전조등은 전구만 교체하면 됩니다. 26번 다음 중 자동 변속기의 구조와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변속기의 오일 순이 높으면 과열된다라고 했는데요. 오일 수준이 높으면 과열되지 않고요. 오히려 오일 수준이 낮을 때 오일 쿨러가 막히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오일 수준이 낮을 때 과열이 될 수가 있습니다. 1번 토크 컨버터가 고장나면 출력이 떨어진다. 이건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오일 펌프에 기포가 생기면 압력이 떨어진다. 맞는 내용이고요. 4번 클러치 작동 없이 연속적인 변속이 가능하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27번 타이어식 건설 기계 장비에서 동력 전달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4번 인젝터죠. 인젝터는 연료 장치 구성품으로 연소실에 연료를 분사하는 장치고요. 1번의 클러치, 종감속 기어, 차동 장치, 이거는 동력 전달 장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8번 다음 중 조향 핸들이 무거워지는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정답은 1번 타이어의 마모입니다. 타이어가 마모되면 조향 핸들이 무거워지는 원인으로 볼 수 없고요. 타이어의 공기압이 떨어질 경우, 공기압이 너무 낮을 경우에는 조향 핸들이 무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조향 핸들이 무거워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2번 조향 바퀴의 베어링의 마모,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유압 오일의 부족, 이것도 당연히 맞는 내용이고요. 유압 계통에 공기가 유입된 경우, 이것도 조향 핸들이 무거워지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29번 타이어식 건설 기계에서 조향 바퀴의 얼라이먼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캐스터는 위에서 봤을 때 바퀴의 기울기다라고 했는데요. 위가 아니라 옆에서 봤을 때 캐스터는
조향축을 옆에서 봤을 때의 기울기입니다. 1번 토인은 직진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 토인은 하중시 바퀴 벌어짐을 방지한다. 맞는 내용이죠. 토인은 지게차는 약간의 토인을 적용하는데 하중시에 바퀴 벌어짐을 방지하고 직진의 안정성을 유지를 해줍니다. 3번 캠버는 앞에서 봤을 때 바퀴의 기울기다. 맞는 내용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30번 다음 중 유압류, 작동류가 갖추어야 할 구비 조건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3번 밀도가 크고 압축성 유체일 것이라고 했는데요. 밀도가 작고 비압축성이어야 합니다. 작동류의 구비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 열 안정성과 내열성이 있을 것. 구비 조건으로 맞는 내용이고요. 2. 점도 지수가 높을 것. 맞는 내용이고요. 4. 화학적으로 안정성이 있을 것. 이것도 유압류의 구비 조건으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번 다음 중 유압 작동류의 점도가 너무 높을 때 발생되는 현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유압이 낮아진다 라고 했는데요. 점도가 너무 높을 때 유압이 낮아지지 않고요. 점도가 낮을 때 오히려 유압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점도가 너무 높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번 동력 손실이 커진다. 맞는 내용이고요. 3번 펌프의 흡입 저항이 증가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4번 관내의 마찰 손실이 커진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2번 유압 펌프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오일의 점도가 낮은 경우. 2. 오일에 공기가 혼입된 경우. 3. 오일의 양이 너무 적은 경우. 4. 압력이 너무 높은 경우. 정답은 1번입니다. 오일의 점도가 낮은 경우라고 했는데요. 낮은 경우에는 소음 발생 원인이 아니라 점도가 높은 경우에 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2번과 3번, 4번은 모두 소음이 발생하는 원인들인데요. 오일에 공기가 혼입되거나 양이 너무 적거나 그리고 오일의 압력이 너무 높은 경우에 유압 펌프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3번 다음 중 기어식 유압 펌프의 특징이 아닌 것은? 정답은 4번인데요. 수명이 길다고 했는데 기어식 유압 펌프는 수명이 짧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번 구조가 간단하다. 2번 흡입력이 우수하다. 3번 가격이 저렴하다. 이 모두 기어식 유압 펌프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34번 유압 회로에서 사용하는 릴리프 밸브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조정 스프링 장력을 약하게 하면 압력이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요. 장력을 약하게 하면 압력도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유압 펌프와 제어 밸브 사이에 설치된다. 맞는 내용이고요. 유압 회로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회로의 압력이 높았다, 낮았다 함에 따라 채터링 현상이 발생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35번 다음 중 유압 실린더의 작동 속도가 느려질 경우 그 원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1번 유압 회로대에 유량이 부족할 때. 이게 그 원인으로 적합한 내용이죠. 유압 실린더의 작동 속도가 느려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피스톤 링이 마모되었을 때, 그리고 유압류 점도가 너무 높을 때, 그리고 유압 회로 내에 유량 부족이나 공기가 혼입되었을 때입니다. 2번 릴리프 밸브 세팅이 압력이 높을 때. 이거는 작동 속도가 느려지는 원인은 아니고요. 3번 유압류의 점도가 낮을 때. 유압류의 점도가 낮을 때가 아니라 높을 때 작동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죠. 4번 냉각수가 과열되었을 때. 이거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36번 다음 중 어큐뮬레이터의 용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유압 에너지 저장 및 충격 흡수. 이거는 작년 12월 달에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큐뮬레이터는 추갑기라고도 하고요. 에너지를 저장해서 긴급시에 유압원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37번 유압 장치에서 피스톤 로드에 있는 먼지 또는 오염물질 등이 실린더 내로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정답은 4번 더스트 실이죠. 유압 장치에서 오일이 새고 있을 때는 가장 먼저 실을 점검해야 되는데요. 유압 실린더 로드 패킹 바깥쪽에 설치가 되어서 먼지 등의 이물질이 실린더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더스티 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8번 다음 그림이 나타내는 유압 기호는 무엇인가? 정답은 3번 압력계죠. 동그란 모양의 화살표가 있는 거 압력계고요. 1번의 공기압 모터는 좌측 하단에 이렇게 동그라미에다가 V자가 하나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2번의 체크밸브는 한쪽으로만 흐르게 하는 밸브죠. 4번 가변 용량형 유압 펌프, 오른쪽 하단에 이런 그림 모양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9번 다음 유압 회로 중 유량 제어 밸브를 실린더의 출구 쪽에 설치하여 피스톤의 속도를 제어하는 회로는? 정답은 2번 미터 아웃 회로입니다. 속도를 제어하는 회로의 종류는 미터 인 회로, 그리고 미터 아웃 회로, 블리드 오프 회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미터 아웃 회로는 유압 실린더의 출구 쪽에 설치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회로고요. 미터 인 회로와 블리드 오프 회로는 입구 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2번 미터 아웃 회로입니다. 40번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의 범위에 부적합한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10톤급의 호이스트 크레인이라고 했는데요. 건설기계 중에 타워 크레인은 해당이 되는데 호이스트 크레인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호이스트 크레인은 공장이나 물류센터, 창고 같은 데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려서 좌우로 이동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1번의 콘크리트 믹서 트럭, 2번의 쇠석기, 4번의 모터 그레이더는 모두 건설기계의 범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1번 다음 중 건설기계를 등록하기 전에 임시 운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4번이죠. 신규 등록 검사를 위하여 건설기계를 시험 운행하는 경우라고 했는데요. 시험 운행하는 경우는 안 되고요. 신규 등록 검사를 위해서 검사 장소로 운행하는 경우, 이때 임시 운행 사유가 되겠습니다. 1번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등록지로 운행하는 경우 해당이 되고요. 수출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선적지로 운행하는 경우, 이것도 임시 운행 사유가 되고요. 판매 또는 전시를 위하여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이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2번 다음 중 정기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 대행자는 며칠 이내 검사 일시 및 장소를 통제해야 하는가? 정답은 2번 5일입니다. 검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검사 대행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검사 일시와 장소를 지정해서 신청인회가 통지해야 합니다. 정답은 5일입니다. 43번 건설기계 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그 형식을 신고한 자는 건설기계를 판매한 날로부터 얼마 동안 무상으로 정비 및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여야 하는가? 정답은 2번 12개월입니다. 건설기계를 판매한 날로부터 12개월 동안 무상으로 건설기계의 정비 그리고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해야 합니다. 12개월입니다. 44번 건설기계를 조종하던 중 과실로 1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경우 건설기계 면허의 처분 기간은? 정답은 4번 면허 효력정지 20일입니다.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금액 50만 원마다 효력정지 1일을 부여하는데요. 총 90일을 넘지는 못하고요. 문제 지문에서는 1천만 원의 재산 피해라고 했으니까 50만 원씩 20일 곱하면 20일이죠. 20일 동안 면허 효력 정지가 되겠습니다. 45번 도로교통법상 안전지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안전지대이고요. 안전지대는 2번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 표시나 이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입니다. 안전지대고요. 1번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 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은 횡단보도고요. 2번 연석선 안전 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 이거는 보도가 되겠고요. 4번,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 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로 표시한 도로, 이거는 보행자 전용 도로가 되겠습니다. 46번,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해야 하는 차마가 아닌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중형 승합 자동차라고 했는데요. 이 승합 자동차는 가장 오른쪽으로만 통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왼쪽 1차로, 2차로 모두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번의 자전거와 2번 굴착기, 그리고 위험물 운반 자동차는 도로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해야 되는 차마가 되겠습니다. 47번, 다음 중 좁은 도로에서 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통행 순위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속도가 빠른 차가 우선이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틀린 내용이고요. 도로법에서는 진로 양보의 의무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좁은 도로에서는 긴급 자동차 외에는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는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는 내려가는 자동차가 우선 통행입니다. 따라서 올라가는 자동차가 진로를 양보해야 하고요. 비탈지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는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가 우선 통행입니다. 1번, 내려가는 자동차가 올라가는 자동차보다 우선이다. 맞는 내용이죠. 2번, 사람을 태운 차가 우선이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3번, 물건을 실은 차가 빈 차보다 우선이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8번,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좌회전하려는 화물을 실은 자동차와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고 있는 승합 자동차가 있을 때 어느 차가 우선권이 있는가? 정답은 2번 승합 자동차죠. 사람이 탔든 아니면 화물을 실었든 관계없이 교차로에서는 먼저 진입한 차가 우선권이 있고요. 나중에 진입한 차는 양보 의무가 있습니다. 47번에서는 좁은 도로에서는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가 우선 통행권이 있지만 48번 교차로에서는 사람을 태웠든 화물을 실었든 관계없이 이미 먼저 진입한 차가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9번 자동차에서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밀어 45도 밑으로 펴서 위아래로 흔들고 있을 때의 신호는? 정답은 2번 서행 신호죠. 서행할 때는 팔을 차체 밖으로 내밀어서 45도로 밑으로 펴서 위아래로 흔들어주면 되고요. 4번의 양보 신호가 있는데요. 양보 신호는 뒷차에게 앞지르기를 시키려고 할 때 오른팔 또는 왼팔을 차체의 왼쪽 또는 오른쪽 밖으로 수평으로 펴서 손을 앞뒤로 흔들어주는 것이 양보 신호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0번 다음 교통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1번 최저속도 시속 30km 제한 표시입니다. 30km에다가 밑에 줄이 그어져 있죠? 이거는 최저속도 제한 표시고요. 그리고 최고속도 제한 표시는 아래 50이라고 써있는 그림을 보시면 밑에 선이 없습니다. 이거는 최고속도 제한 표시가 되겠습니다. 51번 다음 중 D급 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이죠. D급 화재는 한론 수화기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한론 수화기는 전기 절연성 수화가 필요한 C급 화재에서 사용하고요. 1번 D급 화재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등의 연소 물질이다. D급 화재가 맞죠. 2번 물을 사용하면 폭발 위험이 있다. 그렇죠. 금속성 화재니까 물을 사용하면 폭발 위험이 있고요. 3번 금속 특성에 맞는 특수 수화제를 사용하여 소화한다. 이것도 D급 화재에 대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2번 위험 예지 훈련 4단계 중 가장 위험한 요소를 선정하는 단계는? 정답은 2번 2단계 본질 추구입니다. 처음 다뤄보는 문제인데요. 현장에서 위험 예지 훈련은 4단계로 되어 있는데 1단계는 현실 파악, 2단계는 본질 추구, 3단계는 대책 수립, 4단계는 목표 설정이고요. 2단계 본질 추구에서는 발견된 위험 중 가장 위험한 요소를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 본질 추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53번. 다음 중 산업재해 조사 시에 가장 먼저 실시해야 할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현장 사진 촬영, 기록 및 보관입니다. 산업재해 조사 방법은 재해 발생 직후에 실시를 하고 재해 현장의 물리적 흔적을 수집하고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기록 보관, 그리고 현장 책임자나 목격자 면담 등 실시하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현장 사진 촬영, 그리고 기록 및 보관이 되겠습니다. 54번. 아세틸렌 가스를 사용하는 용접기에서 가스가 누설되는지 검사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2번. 비눗물 검사입니다. 가스를 사용하는 용접기에서는 비눗물로 기포 발생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정답은 2번. 비눗물 검사입니다. 55번. 안전화, 전련화 등 산업 현장에서 착용하는 발 보호구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정답은 3번. 자외선 차단이죠. 발 보호구의 기능은 미끄럼 방지, 충격 보호, 감전 방지를 위한 절연화 착용, 이렇게 되겠습니다. 56번. 다음 그림에서 산업 안전 보건 표지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몸 균형 상실 경고죠. 사람이 넘어질 듯한 그런 모양이고요. 1번에 매달린 물체 경고는 왼쪽 하단에 이런 모양이고요. 그리고 3번에 낙하물 경고, 아래 그림 잘 확인하시고요. 4번에 위험 장소 경고는 이렇게 느낌표가 있습니다. 57번. 수공구 사용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드라이버 사용 시 나사는 손으로 잡고 돌린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수공구 사용 시에 부적절한 방법이고요. 1번. 해머 작업 시에는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고요. 2번. 연삭기 사용 후 쇳가루를 입으로 불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3번. 공구 사용 방법을 충분히 숙지 후 사용한다. 이것도 주의사항으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8번. 다음 중 해머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안전수칙으로 부적절한 사용 방법은? 정답은 3번이죠. 파이프 등으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부적절한 사용 방법이고 또 쉬운 문제인데 기출문제가 이렇게 쉽게 나오겠습니다. 1번.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다. 이것도 적절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2번. 해머의 자루가 튼튼한 것을 사용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4번. 타격 시 힘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것도 적절한 사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59번. 다음 중 전기 용접 작업 시 감전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답은 3번이죠.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 이거는 감전될 수 있는 경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1번. 장갑이 땀에 젖어 있을 때. 2번. 발 밑에 물이 있을 때. 4번. 옷이 비에 젖었을 때, 이때가 감전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60번. 다음 화재의 분류에서 정기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화재에 해당되는 것은? 정답은 3번. C급 화재이죠. 그동안 화재 분류에 관한 내용은 거의 매 회차마다 봤었는데요. 실제 시험 보실 때 화재에 대한 내용은 한 문제 이상, 어떤 때는 두 문제까지 나오니까 A급 화재, B급, C급, D급 화재는 모두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10회 기출문제 복원과 예상문제를 풀어봤고요.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시험 준비 잘 하셔서 60점 이상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게차 실기시험 대비해서 실제로 시험장에서 지게차 코스 주행하는 것과 작업 영상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